2월 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별별 특강은 설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인 2월 21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금요일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이제 평창올림픽 성공에 힘을 모으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정치 쟁점이 스포츠 본질을 가려 서울올림픽으로 국민 하나 되고 글로벌화 되었다. 그리고 국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북한의 참여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주체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엄청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은 한마디로 정부 편에 서서 현 정권이 끌어가고 있는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식의 이 북한을 끌어들인 정쟁을 용납하고 무조건 국민이 한반도기에 찬성하고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고 민족은 하나다라고 외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합니다. 어제 인천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스웨덴과 이렇게 연습 경기를 했고 3대1로 패배했습니다. 거기에 북한 선수들도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의 경기장 내외에 한국의 좌파 종북 단체들이 와서 무슨 북한의 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하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 깃발을 흔들고 춤을 췄고 경기장 안에도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정부에서 붙여놓은 대형 플래카드 뒤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보수단체들이 이 한반도기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죠. 자, 그러면서 이 언론에 보도하는 형태를 보면 단일팀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까지 온 시민들은 태극기 집회 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밝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통일조국이라고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저마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이 일어서서 떼창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 선수들도 격려 응원을 했다라는 이런 류의 보도들이 소설도 아니고요.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쓴 기자가 시민들 표정을 하나씩 관찰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제 우스운 꼴도 보여졌습니다. 어제 평창에 이 올림픽 스타디움, 즉 메인 스타디움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데서 모의 개회식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미리 리허설 겸 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영하 체감온도 22도에 보암 검색이 100m 가는데 1시간이 걸리도록 지체되었고 5시간 동안 벌벌 뜬 모의 개회식이었고 자, 그래서 입장이 계속 늦어져서 개회식이 시작되자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다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어제 관람객들이 항의도 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벌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너무 추워서 행사장에서 끝까지 보지 않고 가버렸고 그래서 의자가 너무 차와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발을 동동 굴렸고 그리고
개회식 날 이 안에서 뭘 음식을 사 먹으려고 카드기를 쓰려니까 카드기가 얼어서 안 돼서 현금을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창에 이 행사 지원을 넣은 육군 병사 한 명이 합숙소에서 씻으려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유리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평창 자원봉사자들이 2,000명 이상이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 좀 하려고 하다가 하도 숙소나 식사 같은 부분에서 엉망이라서 엊그제 청와대는 96,800원짜리 호텔 도시락을 먹다가 그것도 50% 할인해서 받았다는데 이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8,000원짜리 밥이라고 부르는 식사가 너무 형편없어서 개밥 비슷해서 곳곳에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황제 도시락, 자신들은 품질 관리, 안전 때문에 그랬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만 원짜리 도시락 전문 업체에 시켜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도시락 전문 업체 도시락 먹고 식중독 걸리거나 문제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3,900원짜리나 4,000원대의 도시락을 자주 먹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안 그러면 무슨 도시락 전문업체 도시락인데요. 그거 먹고 탈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사 준비조차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사 준비를 앞둔 시간 동안에 촛불 시위니 뭐니 집권에서 뭐 남북 운전자론이니 적폐청산이니에 관심이 팔려가지고 올림픽 준비를 누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오직 북한이 오는가 안 오는가만 집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정쟁을 지향하고 한데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올림픽을 정치 올림픽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 정권의 핵심들 아닙니까? 자, 북한이 올림픽에 안 오면 올림픽에다가 미사일을 쏴서 올림픽을 방해한다고 겁이 나서 정말로 북한을 그렇게 한 겁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애초에 북한이 안 온다고 가정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북한이 오거나 안 오거나 북한이 올림픽을 방해하는 군사적 도발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올림픽을 온통 북한판으로 만들고 북한 붐을 일으키고 해서 또 올림픽 기간에 쑥덕쑥덕 주고받을 것을 다 정리하고 해서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평화협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몰려가고 북한하고 미국 간의 대화도 주선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 정권은 올림픽에 북한의 2인자가 내려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2인자는 최용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해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데리고 내려오면 한국 정부로서는 최상의 카드였겠죠. 그래서 최용해가 내려오면 이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하고 이르라 했는데 김이 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용해가 오는 게 아니라 김영철이 온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최용해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영남은 형식적으로 북한의 최고 행정수반, 즉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지 저고리입니다. 연로하고요. 북한이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귀찮은 일이 있을 때
김영남을 내세워서 이렇게 형식적인 의전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그것도 몇 명 오지도 않지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김영남을 파견해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려 한다. 즉 최용해가 왔으면 군이 이끄는 성군 정치 파쇼 국가인데 이제 김영남이 오니까 정상 국가다라는 식으로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해가 온다고 했으면 이렇게 보도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북한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오른팔을 한국에 보내어서 이번 올림픽 중에 모종의 이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와 관련된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겠죠. 최용해는 이번뿐만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이나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국가 수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남은 문 대통령과 지금 이 회담을 한다는데요. 김영남은 19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나이로는 91의 고령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외교학을 했고 72년에 당의 국제부장을 했고 83년에 부총리와 외교부장을 한 사람이 아직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권력 의지가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도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바지 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98년 김정일 때 헌법상의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주로 비동맹 외교나 외국에서 오는 사절이나 외국에서 오는 이 주요한 이 정상들을 외교적 의전을 담당했던 그런 인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남이 20년 동안에 북한에서 바지 사장이라도 하고 있는 비결은 일제의 이 최고 온화에 어긋나는 일탈이나 실수가 없는 매우 고지식한 학자풍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제가 이렇게 세습이 되어도 세습되는 사람들이 김영남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김영남을 북한이 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영남을 통해서 뭐 펜스하고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안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김영남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임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유연성도 없는 이 김영남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겠죠. 지금 실망하는 표현이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김영남이 옴으로써 이 남북 간의 중요한 결정이 나오거나 북미 접촉이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이 북한의 대표단 중에 김영남 외에 누가 올 거냐? 일각에서는 나머지 3명의 대표 단원 중에 최용해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지금 군부 강경파를 대변하는 김영철이나 통일전선 부장이죠. 대남 총책입니다. 국가체육위원장인 최휘
이용호 외무상, 이수용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김여정이 그래도 대표단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북한같이 서열화된 나라에서 대표단 단장으로 최용해를 보내거나 김여정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판을 벌이려고 했겠죠. 이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적당히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대표단을 보내고 선동의 장으로 잡고 핵과 미사일을 최종 완성할 시간을 조금 더 얻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구멍을 좀 뚫어 보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방에 올인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고 최근에 미국의 강경 입장에 이런 표출이 거듭되는 과정을 보고 이번에 한국의 올림픽에서 뭔가를 이루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이 올림픽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핵심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 올림픽에서 무언가를 국민들의 자부심이나 국민의 단결이나 더 나아가서 이후에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은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이고요. 북한과 뭘 어떻게 하는가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향해 이 올림픽에 이제 정쟁을 지향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정치판을, 정쟁을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올림픽을 오염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데 힘을 모아서 북한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이번 올림픽은 정쟁이 돼버리는 소지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 정치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IOC 위원장부터 IOC 한국 정부가 한 행동들이 전부 정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판이 되어버린 올림픽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으자는 것은 북한을 유리하게 해주자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은요, 이번 올림픽을 철저하게 보이콧하고 반대해야 됩니다.